재림예수가 친한 동생이었던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네. 재림예수가 친한 동생이었던 오싹오싹한 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찜쪄볼 썰은 친한 동생이 부활남 재림예수인 썰인데, 내 인생 최고로 오싹한 인간이어서 여태 소개한 내 주변 하자인간 한 트럭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세다는 거지. 카톡 대화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카톡 캡처 아래에 요약을 좀 쓰겠다. 카톡방이 아직 남아있어서 캡처는 최근에 며칠 나눠서 했는데 저장기간 만료 그런 걸로 사진 같은 게 안 뜬다. 당시 올렸던 사진 같은 게 내 폰에도 안 남아있어서 첨부는 못한다. 보면서 참고해라. 카톡을 며칠 나눠서 캡처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 바뀌기도 해서 이름만 봐라. 그리고 재림예수는 검은색으로 개인정보를 가렸으니 참고하고, 제예인데 제예로 오타 쓴 거는 오타 및 복붙하면서 수정 안 한 거라 그냥 빡대가리 했구나, 꼬투리는. 우리가 그런 거 다 이해하지 마. 너 지금 네가 써오는 쩔이 뭐래 쪄오는 썰이 몇 갠데 다 이해하지. 그 정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해 안 되면은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댓글 괜찮아, 아무거나 막 써. 얘가 지금 카페에다가 무슨 썰을 막 또 앞으로 쪄올지 막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이라도 주겠다, 너 계속 써라. 솔직히 씨발 좀 지어내도 된다. 어차피 우린 모르잖아. 응? 재밌잖아. 재밌으면 그만이지. 그냥 막 지어내라.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쓰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응원을 해줘야 쓰는 사람도 재미가 있잖아요. 반응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뿌리 깊은 오타쿠로서 소규모 오타쿠 모임에 들어갔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쉽게 친해졌고, 그 모임 안에서도 특정 게임을 유독 좋아해서 게임하기 위해 분리된 톡방도 있었다. 중간중간 첨부되는 카톡 캡처들은 분리된 톡방에서 나온 대화다. 등장인물. 나이 부분은 나를 기준으로 썼고 등장인물 많아서 메모하고 보는 걸 추천한다. 또 이게 포스트잇 나와야겠네요. 저번에 그 부부 모임 시즌2야 지금.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 봐봐. 바쁘구만. 야, 이 벌써 재밌다. 가자. 야, 씨발. 재밌겠다. 이야기 시작. 모임이 5년차를 접어들면서 재예가 연락이 자주 안 되기 시작했다. 2,000원 감사합니다. 오, 아직 안 끝났다. 친구랑 잠깐 놀다 옴. 빨리 와서 앉아. 집중해. 이제 시작했어. 제때 오셨어. 좋아. 모임이 5년차를 접어들면서 오래됐네요. 단톡방 치고. 재예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림예수는 아니었던 건데, 지나고 나서 얘를 다시 평가해보자니 재림예수 짓거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재예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상함이 없던 거예요. 이상함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 몸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하던 어느 날, 며칠간 얘가 잠수를 탑니다. 항상 아파서 입원했다가 왔다 갔다 하던 애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잠수 기간은 길어지는데, 게임은 혼자 하고 있어서 게임 톡방 사람들이 찾았다. 그리고 알게 된 재예의 상황.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겨드려요. 입원한 지 3일째예요. 오늘로 갑자기 쓰러져서 롤도 재예가 한 거 아니고요. 핸드폰은 제가 읽고 있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혜민이네. 그죠? 실친이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혜민이네, 혜민이. 그러니까 정이라는 애가 멤버 중 제일 멀리 사는 남동생. 그럼 그렇지. 재예게이. 육개장 먹을 준비하기 싫은데 쉿팔 진짜. 그러니까 다시 혜민이가 재예 핸드폰으로 얘기하는 거지. 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정이 또 상태는 뭐 어떤 건데요? 자, 그러자 스팸. 괜찮아지면 연락 달라고 해주세요. 부탁해요. 재예.
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비가 제얘기 괜찮아지면 연락 달라는 진짜 가지가지예요 녀석. 가지가지 나뭇가지 습기. 제얘기 만나서 얼굴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빠르겠네 이놈의 자식. 와 나 방금 막 이러니까 갑자기 스팸이가 제얘랑 동갑이고요. 제일 친하대. 제얘랑 제일 친한 애가 제얘는 언제나 일어날 거예요. 친구분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우리 제얘 잘 부탁드려요. 정리하자면은 제얘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제얘의 게임 계정으로 다른 사람이 게임했던 거야. 그 와중에 폰은 혜민이가 갖고 있어가지고 제얘가 쓰러진 소식을 전한 거죠. 자, 그래서 다들 걱정하다가 뭐 혜민이도 그리고 말이 없어요. 지 계정으로 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없어. 이 소식을 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은비가 나야 은비가 괜찮아. 제얘 일어날 거야. 일어나야지. 스팸 세트가 연애하는 거를 제얘가 눈 뜨고 두 눈 뜨고 놀려야지. 제얘 먹보당했다고 고소한다? 뭐야? 제얘 여자애야? 뭔 얘기야 이게? 제얘가 여자예요? 남자야? 왜 남자끼리 게이 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단톡방이 좀 그래. 외로운 사람들이라 가지고 서로 간에 막 남자끼리도 재미삼아 개그 플러팅하고 그래. 맞아. 하루에 몇 번씩 유머를 날리며 언급하니까 혜민이가 제얘의 카톡으로 상황을 전달해. 신기한 게 혜민 게이가 지금 지 카톡 지도 여기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애 아니야? 왜 그래 얘 자꾸. 왜 자꾸 제얘 걸로만 그러냐고. 전달해드려야 하는 내용 같아 전해드려요. 제얘가 지금 뇌사 판정받은 지 3일째고요. 병원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일찍 말씀드려야 했는데 읽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정의게이가 반응이 제일 많네요. 멤버 중에 제일 멀리 사는 남동생이야 얘가.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많이. 제얘 씨발놈 진짜 맨날 드러놓던 이 씨발놈 진짜 드러누웠네 이 씨발놈. 미안합니다. 상황 나아지거나 정리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은비 죄송한데요. 호흡은 괜찮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심박수랑 호흡은 일정한데요. 뇌사 진행 정도는요? 병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해서 아버님이 잘 아셔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정신이 너무 없어요. 뇌사 상태면 기다림 말고는 없겠지만 원래도 암투병 중이었으니 암 진척도나 뇌사의 원인은 말씀해 주든가요? 아유 정신 없으실 텐데 제가 죄송하네요. 스팸 하. 일단 야 스팸 게이야 너 제얘 상태에 대해서 애들한테도 좀 전달해 주자. 스팸이가 이제 제얘랑 제일 친해요. 갑작스레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불과 한 달 이전까지 같이 게임하고 뭐 웃으면서 떠들던 앤데 뇌사라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고 걱정도 됐다. 그리고 혈액암 투병 중이었던 앤데 몸 불편하신 홀아버지의 대학생인 여동생 부양하느라 항암도 제대로 못했댄다. 그랬는데 뇌사 소식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 싶어 오타쿠 모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지 않겠냐 제안했다. 그러나 게임 톡방의 스팸 세트와 정의가 반대해서 우선 보류하기로 하고 혜민이에게 상태와 입원한 병원을 물으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게 오래됐으니까 그냥 친하게 좀 오히려 더 그러는 거죠. 단톡방 사람들은 막 욕하고 이 새끼 막 이러는 게 친한 사이인데 우리가 막 더 막 안절부절하고 그러면은 혜민이가 지금 이제 소식을 전달하고 있잖아. 가족들에게 얘기도 들어갈 테고 걱정하는 사람 많다 뭐 이렇게 좀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애써 덤덤한 척이죠. 얼마나 몸을 굴렸으면 뇌사까지 가냐? 뇌암도 아니고 진짜 제얘 새끼야 너 눈 떠라. 너 씨발 일어나면 내가 눈 욕을 오지게 할 거야. 우리 아재 개그하는 우리 남편한테 너 아재 개그로 막 24시간 괴롭히라 그럴 거야. 지가 무슨 슈퍼맨인 줄 알아 진짜. 혹시 재림예수 병원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혜민이가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이모님이랑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대. 상태는 지금 암세포와 뇌까지 퍼져서 사실은 가망이 없어요. 엔드게임이에요. 이미 뇌까지 전이가 된 거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은비게이가 이 새끼 좀 약간 티야. 약간 셜록도 빙의해가지고 상황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냉정하게 할 건 해야 되지 않냐. 봐봐. 재림예수가 뇌사 판정이라는 게 허투루 하는 것도 아니고 2주간 연명치료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그 의미가 큰가 싶어요. 아버님께 여쭤보시고 꼭 답변 부탁드려요. 저희가 뭐 돼서 병문안 가겠다 이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알고 지냈는데 어디 병원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싶어요. 친구만큼은 너기 혜민이 야 혜민이 너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공유한 시간이 있는데 이 단톡방이 재림예수에 대한 마음이 자꾸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입장도 생각해둬라. 우리 병문안 갈 정도 자격 되지 않냐? 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의 계정을 갖고 있는 혜민이가 죄송한 일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하죠. 맨날 그랬어요. 제이가 내 같은 모자른 놈이랑 친구해준 고마운 분들이라고 했어요. 나아질 방도라든지 향후 계획은 최대한 공유해드릴게요. 저도 사실 많이 무서워요. 뭐가 어쩌니 저쩌니 욕해도 저도 얘 없으면 안 되거든요. 혹시나 나아지면 먼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하루 지납니다. 자, 정의는 좀 봐봐. 멤버 중에 제일 멀리 살아요. 멀리 살아서 승질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얘도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게. 재림예수 씨발놈 육개장 먹기 싫어 이 개새끼야. 너 말 안 일어나 이 씨발 새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야 얘도. 이 씨발놈 어디 내 친구가 감히 병상에 내 허락도 없이 누워. 이 씨발놈 말 안 일어나 이 개놈 새끼 막. 개이 새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제일 지금 속상한 거죠 정의가. 제이랑 함께한 시간이 우리도 짧지 않으니 병원 알려달라 했더니 혜민이가 안 알려줬다. 대신 향후 계획은 알려준다고 했다. 그래서 이때부턴 오타쿠 모임 멤버들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재림예수가 그래서 재림예수야? 뭐 뇌암이라며 뇌사에서 깨어났다고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태어난다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은비게이가 이 푸사도 지금 그 병원 의사 밈으로 지금 푸사도 뭐야 씨발 돌려줘요 뭐 그 짤 알죠? 그런 걸로 바꿨네요. 내일 퇴원해야지. 이제 앞이 좀 보이노? 야 뭔 퇴원이야? 야 너 뭔 퇴원이야? 더 누워서 짜져 있어 좀. 너 좀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저 내일 퇴원하는데요? 존나 또 걱정하는 꼴 보고 싶냐? 병원에서 퇴원하래? 네. 내일 담당 주치의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고 퇴원해요. 야, 아니 뇌사에서 깨어난 지 24시간 만에 퇴원이 말이 되냐? 어차피 있어봤자 의미 없고요. 주에 2번씩 가까운 담당 병원 배정해줘서 항암 치료랑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일본인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이 새끼. 얘가 이제 정이겠죠 이름이. 예. 그래도 드디어 항암 치료 하네 이 씨발놈. 이제 건강하게 이 씨발놈 100년내로 할 수밖에 없어 너 이 개새끼야. 응? 글쎄 솔직히 하는 말이 애초에 치료 포기하고 다른 병원에 책임전 가는 거로밖에 안 들려요. 뇌사에서 깨어났고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퇴원해서 집에 간대. 그리고 인근 병원으로 연계해서 치료한다는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다. 얘들아 제예 롤 한다. 이 새끼 혼내자. 롤해? 제예 롤 한다고? 뭐 이건 뭐 개인정보 것 같고요. 제예 형이 그만 또 카톡하면서 울어. 이게 맞나 아니면은 라스트 댄스인가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뒤 두둥 제예의 장례가 끝났다고 혜민이가 여전히 제예의 카톡으로 상황을 전달합니다. 이 새끼 죽었어. 진짜 갑작스레 발인 소식을 들음. 갑작스럽지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싶어서 이거 뭐 사실은 진짜로 뇌사 판정 뭐 깨어났다 쳐. 근데 무리해서 뭐 연명치료 이런 거 포기하고 퇴원해서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뭐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 정도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다 말할 수도 없었겠지 당사자가.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합리화하면서 예 그럼 장지라도 알려줘라 하니까 봐봐 예 혜민이잖아. 재해 발인 끝났어요. 정신이 없어서 늦게나마 조서 없이 남깁니다. 태어나고 너무 멀쩡한 것 같았는데 24일 아침에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간 걱정해 주시고 안부도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잠시 없어진 걸로 처리됐었는데요. 시은이가 재예의 여동생이죠. 예, 여동생. 시은이가 자기 앞으로 올려서 계속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시은이가 하든가. 혜민이 이 새끼 뭐야? SNS 계속 남겨둘 거고요. 우리 재예를 추억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카톡 문자 마음껏 해주세요. 그러길 바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은비 여기서는 사실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반응하는 게 맞죠. 의심스럽지만 솔직히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도 장례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면 더 감사했을 텐데 이 점이 좀 아쉽네요. 혹시 장지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1년 2년도 아니고 5년가량 넘는 시간을 추억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싶네요.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추모 계정으로 전환될 텐데 연장하지 않으면 사라질 텐데 언제까지 계정을 남겨두실 건지 알려주세요. 수고 많으셨네요. 야 은비야 얘가 이런 성격이구나 은비가. 아니 우리 은비가 보니까 이게 이제 남들이라면은 남들도 겪는 상황일 텐데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진상 만난 희귀한 썰 같은 게 없어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니까. 근데 우리 은비게이는 이런 거 못 넘어가. 꼬치꼬치 캐묻고 진상을 파악하려는 애야. 그러니까 남들은 지나갔을 법한 상황들도 얘는 결국은 이상한 일이었다는 확인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네 얘가 성격이. 그렇네.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개꿀이죠. 여봐 추모 계정으로 전환될 텐데 연장되지 않으면 사라질 텐데 이런 것들을 팩트를 꽂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상 파악이 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물어봐. 뒤돌아서 그냥 우리끼리만 욕하고 말지. 자 이어서 저희 이외에도요 재해를 알고 지내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알려야 되기도 하고요. 장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 방에 있는 저희만 일단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여기 이게 뭐죠? 해시태그 걸어서 상대방에게 알림이 울리죠. 이거 알람 꺼놔도 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놓으면 단톡방에서 빨리 보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혜민이 납골당 안 치는 친할머니 계신 곳 옆으로 했어요. 주소는 이따가 정리되면 보내드릴게요. 사망신고 처리했고요. 추모 계정 말고 시은이 앞으로 해놓은 거라서요. 여동생 앞으로. 이대로 계속 계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충격이 너무 컸던지라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장례식 절차도 바빴던지라 전달 못해드린 점 죄송해요. 그러나 혜민이는 친할머니 계신 곳이라고만 말하고 안 알려줬다. 재예의 카톡 계정은 여동생인 시은이가 가지고 있고 싶어서 본인 명의로 바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시은이가 원래 쓰던 카톡은 어떻게 될 건데? 설명이 좀 이상하죠? 자 우리 은비기 사실 그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슬슬 났다. 그래서 얘는 진짜 재해를 제외한 카톡방을 팠어요. 멤버, 스팸 세트, 그리고 정의, 씨벌놈 그리고 은비 3인의 용사가 따로 파티를 짭니다. 그리고 나는 수상한 스멜이 오지게 난다고 말했다. 재예와 친했던 이전의 멤버가 이쁜이가 현 상황을 전달 듣고 내가 왜 수상해하는지 궁금하다며 톡방에 들어왔다. 오호, 이쁜이의 행동도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비, 정의, 씨벌놈 그리고 스팸 세트 셋이서 팠는데 정의, 씨벌놈이나 스팸 세트 둘 중 하나가 이쁜이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지금 이쁜이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톡방에 들어온 거야 상황이.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은비. 우선 전달받은 상황으로는요. 지난 3개월 전부터 재예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재예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식이 없었고요. 결국 뇌사 판정받고 3일 지나서 의식 되찾아서 퇴원했다가 24일 날 운명을 달리한 채 자택에서 발견되었다고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쁜이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예 동생 시은이가 카톡은 유지하고 싶다며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는데 장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저도 재예 친구 혜민이로부터 전달받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외삼촌 암투병 중에 뇌사로 떠나보내서 그 과정을 제가 가까이서 생생히 봤는데요. 이 재예 이런 행동들은 정황상 믿겨지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정황들로 의심의 물꼬를 트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재예 상황이 저희는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요.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일이 있어서 조금만 있다가 올게요.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이쁜이가 아니 씨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사람 죽었다는데 그냥 너무 의심하는 것도 좀 보기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쁜이의 행동 좀 이상합니다. 심지어 친동생 시은이도 아니야. 이쁜이는 그냥 재예랑 동갑이고 그냥 뭐 오타쿠 멤버였나봐. 자, 보자. 혹시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요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되는지 여쭐 수 있을까요? 죽었다고 거짓말 친다면 앞으로 살아갈 평생을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혼자만의 거짓말이 아니고 친구까지 합세해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의문이라서요. 못 믿는다거나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심정으로는요 제발 거짓이면 좋겠어요. 오늘 듣는 이야기들은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아무한테도 누설 안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자, 은비 왔어. 재해가 쓰러져 있거나 재해가 쓰러지거나 여는 사정이 생겼을 때마다 혜민이라는 친구분이 재해 카톡으로 상황을 전달해줬다. 전달이 항상 늦다 보니 다른 가족이나 혜민이라는 친구분의 다이렉트 연락처를 불어도 재예의 카톡으로만 상황을 연락하겠다고 하고 혜민이는 지금 카톡방에 없는 애야. 그냥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재예 상황 전달만 하는 애야. 자,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정보 공유를 거절했는데 충분히 뭐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 알겠다고 했다. 제가 의심하고 맞지 않는 정황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야, 흥미진진해. 이거 음악 바꿔야 되겠네. 이걸로 가면 안 되네. 이쁜이는 재해 상황들을 어찌한 건지 물어봐서 설명해줬고 의심하고 있는 이유도 물어봤다. 재예와 이쁜이가 동갑내기라 친했다고 들었고 순수하게 재예가 뒤진 걸 믿는 것 같아서 아주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로 설명한 건 재예의 군복무 문제였다. 재예는 암투병 환자인데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고 공익 배정받았다고 했다. 당연히 오덕들은 말렸고 진단서 비롯해 서류 제출하라고 설득 끝에 서류는 냈지만 최종 공익 근무해야 한다고 날짜가 잡혔다. 집 좀 살고 랩 좀 뱉는다고 군복무 면제되는 대한민국에 암투병 환자가 군복무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갑자기 국힙을 디스하면서 어느새 힙합은 안 멋지고 이찬혁의 그 노래 한 소절 때문에 단체로 긁힌 군면제 받은 군대 안 간 미필 래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카톡이야? 씨발 너도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자, 천천히 볼게요. 자, 두 번째인데요. 건강 악화 후에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항암 치료도 안 하겠다, 약을 먹어봐야 된다, 시한부다 등의 이유로 본인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언행을 보이던 중에 이번 사건의 첫 시발점인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간 연락이 없던 터라 다들 걱정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혜민이라는 친구로부터 입원 사실을 알게 됐고 의식 또한 없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는데요. 이 사실 역시
제예 카톡으로 전달했고요. 말투가 또 제예랑 유사한 게 좀 수상해가지고 입원 중인 병원이나 병의 진행 정도를 물었는데요. 답변 받은 건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만 듣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롤, 와일드 리프트, 마크 등등의 온라인 게임과 핸드폰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 중 제가 목격하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롤에서는 제예가 아니라는 답만 들었고요. 그 외에는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제예가 의식 없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을 들은 친구 가족이 온라인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서너 시간을 플레이한다는 것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인스타그램 역시 좋아요, 댓글 남기는 등 활발한 행동을 했어요. 두 번째는 쓰러져서 병원 입원했다고 온갖 게임 처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제예의 사망을 믿을 수 없는 근거다. 근데 그 게임을 제예가 아닌 혜민이가 제예 핸드폰과 컴퓨터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친구가 쓰러져 입원해 있는데 제예의 핸드폰과 컴퓨터로 혜민게이가 게임을 한다고? 혜민이 이 새끼 뭐냐는 거야. 안 끝났어요. 제 말 더 들어보세요, 이쁜이님. 세 번째인데요. 이번 소식을 알게 된 지 일주일 정도 후에 제예가 뇌사 판정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혜민이라는 친구가 제예의 카톡으로 전달했어요. 판정을 받게 된 것도 3일이나 지난 뒤에 알려주셨고요. 판정 받게 된 것도 3일인 이 소식을 전달해주는 당시에 저는 제예가 입원 중인 병원과 병의 진행도에 대해 물어보니까 어느 것 하나 답변받은 게 없었어요. 정신이 없다는 답으로만 일관하였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후에도 모바일 게임과 와일드 리프트, 인스타 좋아요, 댓글 남기고 활동 로그를 목격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저기요 이쁜이님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의 근거를. 네 번째, 뇌사 판정 이후에요. 뇌사 판정이 났다는 하루 뒤에 깨어났다고 본인의 직접 카톡을 보내기도 했고요. 혜민이라는 친구가 제이의 카톡으로 상황을 전달해줬어요. 뇌사 판정 이후에 의식을 찾아서 카톡을 쓸 수 있다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의심이 들어서요. 대충 부모님 댁에 건너 알던 의사 지인 오빠에게 물어보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만일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요. 학회에 보고돼서 연구되어야 할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몇 시간 의식을 되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 다시 의식을 잃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제이는 병원부터 지역 전문병원으로 인계돼서 통원 치료나 입원을 통한 항암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현직 의사분께 여쭤보니까 삽시간 내에 의식을 다시 잃을 가능성 때문에 최소 2개월은 병원에서 지켜보는 게 매뉴얼이고요. 특수하게 건강을 회복 중이거나 환자의 의지로 퇴원을 희망하더라도 뇌사 판정 자체는 위원회에 통해 이뤄지면서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러 검사 결과를 통해서 퇴원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 환자의 의지 또한 퇴원 떠오르는 타병원 인계 역시 일주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예는요. 뇌사에서 깨어난 지 24시간이 되지 않아 퇴원했고요. 집으로 귀가해서 롤을 처했더라고요. 저에게 채팅까지 보내서 제가 쉬려는 말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제예 본인과의 연락이 모두 뒤절됐어요. 이쁜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충분한 근거를 들어서 다 반박을 했습니다. 은비랑은 그냥 좋은 유튜버와 구독자의 관계로만 남겠습니다. 얘랑은 친해져서는 좀 피곤해질 것 같네요. 얘가 너무나 물론 우리가 그 덕에 재미있는 썰을 감상하고 있지만 너 이럴 거면 기집애야 그냥 탐정 자격증을 따. 차라리 그게 적성 찾는 거 아닐까? 너 탐정 자격증 따라. 야 은비게이 대단하구만 기래. 뭐 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에요.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뇌사 판정 이후의 일들이다. 뇌사 판정 받은 것도 쉽지 않은데 깨어나서 24시간 안 돼서 퇴원했고 위에서 한 말들이에요. 이게 맞냐? 저기요 이쁜이님 혹시 귀에서 피나고 계세요? 제가 5번째 근거도 될 수 있는데. 이쁜이가 죄송해요. 제가 좀 실례했던 것 같아요. 그만 괜찮습니다. 아니요 들어보세요. 5번째 그 이후의 행보인데요. 연락이 두절된 이후 이틀 뒤 갑작스럽게 제이가 만들었던 디스코드 방이 사라졌거든요. 사라지기 10초 전까지 저와 다른 친구가 디스코드에서 채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라진 직후에 카카오톡 확인하니까 차단돼 있더라고요. 차단 역시 당일 오전까지도 제가 확인했었으나 디스코드 방이 사라짐과 연차적으로 차단됐어요. 그래서 전화, 개인 카톡을 보냈을 때 모두 묵살되었으나 계정 자체는 살아있었는데 본인이 혜민이라는 친구분이든 전달되는 소식이 없어서 그냥 손절당하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 역시 정황상 손절이라 생각했고요. 단톡방에 재초대했는데 답은 없는 채로 어제까지 이어지다가 어제 재림예수 24일 오전에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했고 장례식까지 끝냈고 사망 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는 연락받았어요. 연락받은 시간은 새벽 1시였고요. 제가 어디로 안치됐는지 사망 신고 이후에 계정 남겨두면 추모 계정 관에서 전환되는 거 얘기했는데 이 역시 정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할머니 계신 곳에 안치됐고 여동생 명의로 전환돼서 추모 계정이 아니라는 답을 결국 받아냈는데 차단이 풀려 있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망 신고한 상태고요. 여동생이 명의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거래 가능으로 예금주 제예로 이름이 확인되는 뱅킹 상태에 제 남편의 핸드폰으로 제예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카톡 확인하니까 저에게 확인되어지는 프로필과 전혀 다른 멀티 프로필이 확인되더라고요. 이에 저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확인 이후 GTA5 접속해서 플레이 중이라는 제2의 스팀 계정까지 알람이 뜨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 뒤졌다고 한 이후에 발견된 정황들인 거야. 이게 5번째 이야기가. 태어나고 나서 집 왔다 게임하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 디코방 폭발했어. 폭발 진전까지 난 수다 떨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없어진 걸 봤어. 카톡 차단당했어. 송금 표시가 사라진 걸로 알 수 있잖아요. 네, 차단된 거를. 이 새끼 나 손절했네 했는데 멤버 중에 한 명이 차단 안 돼서 초대하고 캐물으니까 이 새끼가 뒤졌대? 그리고 순차적으로 차단됐던 멤버들이 차단이 풀려 있었으나 프로필 사진이 달라져서 남편 폰으로 확인하니까 멀티 프로필. 예. 이 새끼 내가 볼 때 살아 있습니다. 그죠? 살아 있어요. 자택에서 아침에 사망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하였는데도 너무 킹받아. 현재 저희에게 보이는 상태 메시지엔 정확한 시간이 쓰여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사망 시간 알 수 없고요. 부검을 하더라도 분 단위의 시간으로는 사망 시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전시 얘가 이제 재방송 자주 보는 티가 여기서 나죠. 제가 무슨 익명의 어떤 상호나 지역을 말할 때는 항상 궁전이거든요. 그리고 궁전시에서는 현재 2곳의 추모공원을 운영 중인데 여기서 이제 이 추모공원이 특정되면은 궁전공원이 되는 거예요. 한 곳은 불교 조계종 산하의 추모공원이라 전원 목사셨기에 이곳으로는 안치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궁전 시내 연합으로 운영되는 은하수공원에 제가 장례식과 안치 여부 확인했지만 제2의 이름으로 지난 1년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올라온 인스타 스토리 친한 친구들에게만 보여지게 설정되어 있네요. 이런 것까지 의심해야 되나 싶었는데요. 보통 유가족을 떠나보낸 후 추억을 남길 때 유년기 사진이 아닌 가까운 근래 모습을 남기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 의심병에 의한 걸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정리되면 알려주겠다. 정신이 없다고 물음에 답변할 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요. 정신없고 바쁘다고 말하는데 온라인 모바일 게임과 인스타 활동 중인 모습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저는 정황상 재해가 뒤진 걸 믿지 못한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상황을 전달해주는 혜민이란 친구도 재해의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쁜이한테 지금 이 이쁜이 얘한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쁜이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재해의 사명을 확실히 믿고 있던 애였던 것 같아요. 개구라다라고 은비가 나름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하는 도중에 납골당 주소랑 뒤진 시간이 SNS에 올라왔어요. 마치 이 상황을 어디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냅다 또 은비게이가 셜록 빙의해가지고 조사 들어갔더니 분명 집에서 뒤졌고 정확히 뒤진 걸 목격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분 단위의 사망 시간이 나와 있다. 부검해 봤냐고? 응? 뒤질 때 옆에 있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납골당으로 바로 고인 검색했는데 동명이인도 없다. 저 근데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쁜이님이 궁전시 살 때 재해랑 만났었다고 재해가 그랬었거든요? 정말 만난 적이 있나요? 저 일단요 중등 때 전학 온 대로 아직까지 궁전시 아니었던 적이 없고요. 쟤랑 만나자마자 아갈 녀석만 엄청 잡고요. 실제로 본 적 없어요. 볼 뻔하게 했는데 맨날 둘 중 하나가 파토나고 그래서 못 봤어요. 엥?
근데 제 얘기 나왔다니까 신기하네요. 실제로 봤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저한테는? 그리고 쟤는 이쁜이와 만난 적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서 크로스 체크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다. 이쁜이도 이제는 쟤가 구라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믿기 시작했다. 제가 말이에요, 부동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일전에 쟤가 알려준 집 주소 알려준 거랑 대출 받아서 집 사서 대출금 내고 있다고, 누구한테 돈 빌려줬을 때도 돈 받으면 대출금 내야 된다고 그랬다가 아버님께 명의 이전해줬다고 했거든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부동산 통해서 등기부 조회를 해봤는데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우리한테 알려줬던 주소는요, 1996년 7월 최초 분양 이후로 단 한 번도 명의 이전 된 적이 없고요. 대출 받아서 산 집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명의자가 쟤가 아니라 성이 달라요. 고씨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씨발 헉스. 이제 이거는 이제 오래돼서 이제 그게 안 뜨는 거죠. 사진 주고받은 내용에 뭔지 모르겠지만 뭐 등기부 등본인 거겠죠. 71년생 고궁전 씨의 명의로 변동된 적이 있는 2023년 8월까지도 없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 좋아요 누르고 있는 거며 카톡 프사도 지금 바꾸고 있네? 엥? 그럼 주소까지 그랬어. 그러면서 이쁜이가 과거에 이게 뭐야? 궁전시 추모공원에 연락한 내용 녹취를 공유합니다. 이쁜이도 이제 왓슨이 된 거야. 은비의 오른팔이죠. 은비게이가 셜록이라면 우리 이쁜이 왓슨 된 거죠. 자기도 그동안 재림 예술을 믿고 있던 게 열받았는지 나섰습니다. 행동하는 사냥개. 얘는 또 뭐야 갑자기? 기차 할 때 기 안 계세요 실화야? 뭐야 얘는? 자, 이쁜이 예상은 했지만 씨발 부캐였던 거임. 자, 이제 단톡방 사람들이 다 확신하고 있죠. 쟤의 인생에서 이 씨발 새끼 이름 다시 물어볼 때부터 내 확신했다. 힘껏 기차할 때 기. 이 뭐야 기차할 때 기 얘네끼리의 놀인가? 사실 진짜는 따로 있던 거다. 류산슬 마냥. 나도 부동산 갈 일이 있어서 제이한테 택배 보내고 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알고 있던 주소로 등기부 등본 조회하면서 이마저도 개구라 핑퐁인 걸 알게 됐다. 그럼 내가 걔한테 보낸 택배들은 어떻게 된 거노? 이쁜이도 납골당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제이는 없었다. 이러고 한동안 잠잠히 있는데 제이의 SNS 계정에 있던 사망 소식 게시물이 사라지고 일개 일반인들의 계정처럼 탈바꿈돼 있었다. 카톡 부사도 반려견 사진, 풍경 사진, 셀카로 바뀌면서 제이가 부활한 게 아니냐는 조리돌림이 시작됐다. 고대하던 데이먼스 이어 언박싱 뭔지 몰라나? 강철의 연금술사가 현존했나? 저 정도면 뭐 구라 감축이라도 이제 끝났다는 건가? 아니 뭐 여동생 등장해서 생전에 오빠가 좋아하시던 것이 와요 흑흑 하려나? 그럴 듯 진짜 뻔한 클리셰? 오타쿠 행동도 여전히 이어나가기 시작해서 이건 부활한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니까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더라.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야 정의 정의 화났어. 쟤의 씨벌놈 잡히면 내 씨벌 새끼 가만 안 둘 테니까 쟤의 이 씨벌놈 부활했어 씨벌놈. 뭐 장난이라기에는 너무 찐으로 사람 갖고 노니까 열받는 거죠. 뭐 말이라도 해주고 그냥 뭐 끝나든가 차단하든가 쿨하게 우리가 그만 활동하겠다 하면은 그만둘 수 있는데 우리 은비게이 이 새끼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우리 쟤 종교 만들어야지. 예수잖아. 아버지 목사시더니 믿음이 신실했네. 아들을 예수로 만들고 젖 같아서
패드립도 절로 나온다.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데 사람 목숨 이렇게 관계 정리하는 게 맞나? 평소에 오싹오싹한 경험도 적잖이 하고 별 이상한 병신들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정신 이상자는 처음 경험해봐서 시간 지난 지금 글 쓰는 중에도 어안이 벙벙. 알려줬던 집 주소도 혜민이라는 친구도 시은이라는 여동생도 하물며 부모님도 다 개구라가 아닐까? 진실은 이름밖에 없던 건가? 같이 웃고 떠들던 5년 넘는 시간은 다 개구라일까? 너무너무 충격적이다. 지금도 부활해서 게임이며 SNS며 활동 중인 재림예수. 아, 그냥 대놓고 그 계정을 계속 돌리고 있어? 이것저것 올리고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차단하면 그만이니까 또. 야, 이 새끼 뭐냐? 이 정도 부활이면 정말 종교를 만들어도 되지 않나 싶다. 글 쓰면서도 흥분 상태가 되어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끝마칠 끝. 야, 씨발 존나게 맛있구만 썰이. 야, 은비야, 너 이거야? 응? 은비 이거니? 야, 은비 너 좋다. 어? 야, 은비야, 나 너 이거 돈 줄 수 있어, 은비야. 조선시대 뭐 어디 남사당패 마냥 뭐 재밌는 얘기하고 돈 받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 당시에 만담꾼들. 나 너 글값 줄 수 있어, 이거 은비야. 은비야, 은비 이거 얼마 원하니, 은비, 우리 은비. 몇 개 원하니? 야, 우리 은비. 야, 댓글 써줄게, 은비야. 씨벌. 썰 존나 맛있네. 씨벌. 우리 정의 말투로. 예. 예. 아, 좋았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애들 많습니다. 예.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다큐 보고 재밌었다고 했던 것도 요런 쪽 얘기예요. 이게 이제 캣피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캣피싱. 캣피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활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대부분은 이제 로맨스 스캠에 많이 이용되죠. 예, 캣피싱이라고. 왜 캣피싱이냐면은 그 고양이 그 깃털 달린 낚싯대 있잖아요. 그걸로 고양이 그 낚시한다고 이렇게 톡톡 치잖아. 예, 그것처럼 사람을 유인한다 그래서 캣피싱이야. 이게 처음에 시작은 어디였냐면은 이게 미국의 어떤 그 2010년도에 캣피쉬라는 다큐가 나왔어요. 이 사례를 말한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남자애가 20대인지 10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애가 페북으로 어떤 여자랑 친해졌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유사 연애를 시작했어. 일단은 좋으니까 뭐 사진도 이쁘고 뭐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니 많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만나려고 하면 애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만나는 거야. 못 만난다. 사정 생겼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남자애가 그걸 몇 번 겪다가 수상해 보여가지고 이 여자의 이름이 뭐더라? 메간이야, 메간. 여자의 주변을 팠는데 메간이 아니야. 가짜였어. 한 50대 아줌마였던 거야. 50대 아줌마. 그러니까 이 50대 아줌마가 catfishing을 한 거지. 남자애 상대로. 근데 그 남자애가 어떻게 믿었냐? 왜 믿었는 줄 알아요? 계속 페북으로 연락 주고받으면은 그 메간의 친구 계정으로도 연락이 와. 너 내 친구랑 만나기로 했다며? 좋아하는 사이라며? 보니까 야, 씨, 잘 어울린다. 만날 때 우리 커플이랑도 같이 데이트하고 그러자. 그러면서 친구의 친구도 소개받고 친해졌어. 뭐 그다음에 부모님 계정도 팔로우 돼 있는 거 들어가서 타고 보면은 뭐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고 하니까 믿은 건데 이게 다 알고 보니까 그 메간 계정주 아줌마가 계정을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세계관을 하나 만든 거야. 가상으로. 사진들 다 도용해가지고. 그래서 메간이라는 캐릭터 만들어 놓고 메간 친구 1, 친구 2, 친구 3
메간 엄마, 메간 아빠, 메간 삼촌 다 만들어가지고 그 지랄을 떤 거야. 그 사건을 다큐로 만들었는데 그 다큐의 이름이 캣피쉬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가상의 인격을 만들어내서 사람 속이는 행위를 미국에서는 캣피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얘 재림 예수도 그 짓거리 한 거지. 야, 씨벌 거. 이거 당하면은 되게 충격적이고 허무해요. 그리고 은비가 난 이러는 거 이해합니다. 은비 지금 거의 뭐 사이코 돼가지고 막 좀 뒤지게 파고들잖아. 이쁜이도 잠깐 그랬고. 그 긴 시간을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전부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너네라고 다를 것 같냐? 찾아내고 싶긴 해. 진짜 이 새끼 얼굴 한번 보고 싶어진단 말이야. 면상 궁금해가지고. 개놈 새끼. 실제는 뭔가 이 새끼의 실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은비게이 좋았어요. 이건 본인의 어떤 활약상이 담겨있는 그런 오싹오싹 썰이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은비게이 칭찬해줘야 돼, 이 새끼 이거. 새끼가. 이거 봐,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썰을 쓰고 말이야. 이게 좋았어요. 근데 이 오프닝 짤 이거는 좀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은비게이의 재림예수가 친한 동생이었던 오싹오싹한 썰 받고,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살다가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정신적 충격이 쉽지 않아서 은비게이처럼 되기가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되 아니면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오늘의 오싹오싹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이게 뭐지? 재밌네. 재밌어. 재밌네. 재밌어.